진해형의 문제점으로 제1부두에 위치하고 있는 모래부두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도 모래를 하역하여 야적하는 과정에서 많은 모래 먼지가 바람에 실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하고 있으며, 트럭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살수를 통해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먼지의 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장천마을과 대동다숲 아파트 주민들의 모래먼지 비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은 옛 진해화학 공장터에 대단지 아파트 계획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영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해 토지 정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옛 진해화학 부지의 6,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몇여 개의 시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해신항이 지금 건설을 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 이제 진해신항이 진해의 모든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데, 인근에 진해신항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도로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 항만의 기본 인프라에서 모든 면에서 진해항보다는 진해신항이 훨씬 더 월등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이 항만 이전에 대한 부분은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논의를 꺼낸 이유는 이게 워낙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놓아야 나중에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이로 인한 민원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모래부두 이전을 포함한 부두 기능 재배치 방안을 저희가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해서, 그래서 해수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소득원이 되는 급여는 노동자가 제공하는 시간의 양과 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시장에서의 자원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한 IT 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을 주축으로 초거대 공룡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산업 기반 기업들의 시장 단위가 기업 또는 국가, 대륙의 규모였다면 이들 초거대 공룡 기업들은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이전에 없던 시가총액 1,000조 이상의 초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더 이상 과거 산업화 시대의 기업들처럼 규모에 걸맞는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 기업들의 고용 창출 규모에 비해서 신흥 플랫폼 기업들의 고용 창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외형은 엄청나게 증가한 반면 고용 창출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외형을 비교해보면 그 수치는 더욱더 극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월마트의 경우 전통적 소매기업으로서 시가총액이 460조이며 고용 창출 인원은 22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신흥 플랫폼 기업인 아마존 인터넷 소매기업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1,800조에 이르르고 반면 고용 인원은 79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성향들은 구글, 애플에 이르르면 더욱더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구글은 1,100조 시가총액에 11만 8천 명, 애플의 경우 2,300조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13만 7천 명의 고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300조 같으면 우리나라 증권시장 전체 규모하고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도 시장에서 기업에 의한 고용 창출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시장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이 소득 재분배 시장에서 소외됨으로써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는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사회 전체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전체 경쟁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투명성 확보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성장을 하고 나면 또 성숙된 이런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투명성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장치들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챙기기는 훨씬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자발적인 투명성 강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간 지원 조직과 관련 단체, 시군 그리고 도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재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안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 비율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교육청은 실제 고용 비율은 1.75%에 거쳐서 사실은 850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432명이 채용되었고 따라서 409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초등교원의 임용에 있어가지고 비율이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로 보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원이 힘들게 되면 지방 공무원 비율을 늘린다든지 지방 공무원을 어쨌든 늘리게 되면 그 교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쨌든 이렇게 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이 비율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경남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죠. 예. 전국적으로 이게 동일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자구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금 도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하셨죠? 예, 구체적인 숫자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체적인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내에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은 계속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주셔야 이 부분 해결이 되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도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 다음에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 문제는 끝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원으로 채용하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반인들과 같이 경제적 활동을 하고 경제적 활동을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네. 용역을 발주를 해서라도 네. 장애인 교원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팀을 꾸려서라도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